그런데 이 보면은 노 기자 어때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된 지 한 6개월쯤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대한 좀 소회도 좀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6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친홍체제 강화하는 데는 좀 힘이 실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목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제일 어려웠던 한 가지만 좀 말씀해 박근혜 출당. 그리고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 마.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 확인을 해보고.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아니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내가 당대표하면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 위원장 끝에 우리 기자들한테 한 저 얘기가 유효의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약간 그런 발언이죠? 이게 성희롱이 발언이라고 이제 유효의 최고위원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참 이게 민감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 했던 저 말도 성희롱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이것도 사실 엄격한 의미의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성희롱입니다. 아주 센 강도의 성희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뭐 유효의 최고위원 느끼는 바와 또 홍준표 대표가 하면서 느끼는 바가 좀 달랐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강민아 씨가.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외모가 좀 괜찮은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지 왜 유효의 최고위원에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인데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유해 전 최고위원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달리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당장 있거든요. 유효 최고위원이 저 발언을 알게 되면 또 페이스북에 글 쓰실 겁니다. 강병규 기자 좀 이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올라오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런 거죠. 오늘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그 강병규 기자, 홍 대표가 사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어요? 예, 기자들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답보다는 좀 이외의 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비난 논평을 내겠지만은 나는 정봉주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내가 BBK 대책위원장 할 때 정권님한테 몇 번 연락을 전화를 했어요. 정의원,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발표하지 마라. 너 그러면 곤욕이 지를 것이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당에서는 비난 논평을 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봉주하고 그건 지금 바쁜 것도 아니잖아. 성과는 하고 있고 노원병은 적절한 인물을 찾는데 좀 힘듭니다. 네. 근데 강병규 기자, 홍준표 대표가 의외의 인물 2명과 친하다면서요? 과연 누구랑 친한 겁니까? 예, 정봉주 전 의원은 방금 드러났고요. 그 정봉주 전 의원과 또 친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도 친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요? 예, 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선 비판하겠지만 나는 뭐 서로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고 김어준 씨와는 자기 멋대로 사는 공통점이 있어서 둘이 상당히 친하다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고 약간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하나의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공개가 된 바가 있었는데 김어준 씨를 지난번 여름에 홍준표 대표의 그 대담 행사에 직접 사회를 보게끔 섭외를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결국 김어준 씨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유로 좀 고사를 해서 결국에는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원병 우리 좀 출마자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좀 힘듭니다.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을 한 것인데, 근데 당장 서울시장도 지금 한국당 약간 후보 내는 거 빨간불 켜졌죠? 네, 그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을 했던 게 홍정욱 전 의원이었는데 예.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불출마를 선언해버렸거든요. 어.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진의 직분을 다하기에는 내 역량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의 어떤 그 한국당의 부름에 응하기보다는 지금의 자리에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주력을 했던 카드인데 너무 일찍 공개가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뭐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뭐 고사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정욱 말고도 더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 카드를 좀 이렇게 숨겨놨다가 짠!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미리 너무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김 PD, 우리 사람을 구합니다. 그 그래픽 한번 좀 볼까요? 자, 근데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구합니다. 빨간불 들어온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장 고사했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 쪽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저 안 나갈랍니다. 고사했고요. 장제국 동서대 총장 누군지 아시죠?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의 친형입니다. 장제국 총장. 부산시장 좀 추진했는데 저 안 나갈랍니다. 또 고사했어요. 이준석 위원장. 홍준표 대표 요즘에 잠이 잘 안 오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작전 실패했다. 이렇게 완전히 작전 실패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저도 영입 인사긴 한데 전 선거 때문에 영입된 건 아니지만은 자유한국당이 원래 저렇게 어설프게 영입하는 당이 아닙니다. 보면 영입 인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당내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시장에 홍정욱 후보가 나가면은 아주 뭐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가지고 홍정욱 그냥 밥 먹으면서 자 봐라 여기에 뭐 10,000명짜리 조사인데 가보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살 꼬시는 게 원래 방식인데 저건 그냥 언론에 아무 교감도 없이 그냥 툭 하고 털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정욱 회장도 새누리당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한나라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랑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던지는 게 무슨 일인가?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장제국 총장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굉장히 인망이 높으신 분이지만은 정말 영입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선거에 근접해가지고 그런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걸 들고 가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언론에 쫙 그냥 그게 없이 그냥 언론에 흘러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 인사들 말고도요. 제가 말 들은 거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예. 대선 주자급 2명을 영입한다라고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언급되었던 인사들에게도 가서 어느 정도 거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군요. 예. 자, 강병규 기자. 지금 당장에 그래서 홍정욱 전 의원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홍 대표한테 물었죠? 예, 적잖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홍준표 대표의 그런 모습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당 관계자 실수로 너무 카드를 인치 못보냈어 그러니까 홍정욱 회장 그쪽에 네거티브가 집중이 됐어. 본인이 그걸 못 던졌어. 장제국 총장도 마찬가지야. 당 관계자가 너무 일찍 오픈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SN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 그럼 홍 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신 다음에 답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직 만나기는 전이셨어요? 나는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저도 먹고 싶어지는데요. 자, 근데 이게 보면은 노 기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이준석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장제국 총장도 그렇고 홍정욱 전 의원도 그렇고 직접 찾아가서 뭐 삼고초려가 아니라 이거 십고초려라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진정성에 좀 의문이 든다. 뭐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홍 대표도 본인이 스스로 나는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당에서도 홍정욱 그 전 의원을 접촉하는 방식이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정도였지 뭔가 설득하는 작업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그런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비교되는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좀 비교되는 해드려야 사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삼고초려, 십고초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과거에 실제로 삼고초려를 해서 인재를 영입해온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영상 속의 인물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예. 저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서 애썼던 게 바로 문재인 그 대통령인데 당시에는 그냥 전직 대표로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여러 인물들을 접촉하면서 영입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예.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던 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입당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죠. 입당 당시에도 사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감동했던 얘기를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현실 정치 참여를 주저하는 저와 혹시 제가 결심할까봐 두려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수없이 저희 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정 과정에 저희 부부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조응천 의원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그 식당을 뭐 여러 번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랑 좀 비교가 되는 것인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특별하게 언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완구가 총리 승부는 국민에게 목숨을 내놓겠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제 심경이
여러분들 증명이 계시죠? 저도 공직 40년이 목숨이라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총리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당사자가 죽었어. 이거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장관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감없이 총리직을 사퇴한 겁니다. 누가 저한테 사퇴하라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사퇴한 겁니다. 그 세월이 벌써 2년 7개월.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종류적으로 2년 8개월 동안 아니 시간이 점심이 좀 추석이고 그 뒤에 만나서 어차피 내년 선거는 총동원 체제로 할 수밖에 없고 여건이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동원 홍준표 대표가 이제 조만간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때요? 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 충남지사 쪽으로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명예회복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어서 사실 이완구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이긴 하지만 충남지사를 역임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명예회복을 돕자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결심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 요인에 너무 기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면 그 무응답층 중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한 28%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뭉치기 시작하면은 우리 당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지켜를 봐야 될 텐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예컨대 아랍에미레이트 사건 같은데 이게 대내외 변수죠. 자기들은 지금 적폐하는데 적폐 수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검찰이 정권의 사냥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가능성 아시고 있을 텐데 좀 만나보시거나 이런. 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나한테 별거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네.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지금 상황이. 약간 승리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 그래픽 화면 한번 볼까요? 그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과 관련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1.9%,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1.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7.8%를 기록했습니다. 글쎄요, 이준석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단 압도적인데요. 지금 저 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이 조사에서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계 후보로 이제 아무도 지목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저 세 분 뒤에 보면 이제 한두 분 더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 쪽에 출마를 이제 어떻게 구도가 짜일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후보 난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제가 봤을 땐 전혀 출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승민 대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론조사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진짜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군 출마할 사람을 찾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그 양자대결 그래픽 한번 볼게요, 김 PD. 이런 겁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양자대결로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 45.5%, 유승민 대표 30.9%인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반 지지율을 맞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승민 대표였다는 거죠. 45.5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노 기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1대1 붙였을 때는 아예 그냥 박원순 시장이 과반을 넘으면서 더 격차를 벌린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쟁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내 경쟁자랑 붙여봐도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 2배 이상 앞서고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기에 맞설 사람이 그래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했지만 저런 식으로 계속 뭔가 양자 구도에서 조금 따라잡는 느낌을 보인다면 유승민 대표도 어떤 결심을 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는 유승민 대표의 출마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여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서 익히 알려진 모 인사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종용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모 인사 누군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이준석? 곧 방송에 하차하는 사람들 중에 있겠죠, 보면. 그 방송에 하차하는 사람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전 이것도 궁금해요. 이준석 위원장. 네. 황교안, 아까 우리 그래픽에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황 전 총리가 가능성 있습니까? 서울시장 출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서울시장 선거라는 건 예전에 제가 김학식 총리가 선거 치르는 걸 봤는데 예. 그 당시 정몽준 후보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서 이제 소통용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정도 되면은 예, 예. 정치적인 박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통 총리나 관료 출신의 인사들이 그걸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황 총님도 뭐 성품이라는 분 굉장히 좋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지만은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서울시장은 아주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좀 아마 그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황 총리께서 이렇게 무리해서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서울시장에 이어서요,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이대로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양자 대결.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23.3%. 이재명 성남시장 55.7%. 무려 남경필 지사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강병규 기자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36.1%, 근데 현직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2.1%에 좀 그친 결과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론조사 내에서 일단은 뭐 공식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론조사 내에서 좀 약진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위원장 어때요?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간판으로 그럼 또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남 지사가 어쨌든 지난번 언론과 인터뷰에서 예. 바른정당 간판으로 출마할 일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오해가 좀 일파만파 이제 벌어졌는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더 큰 틀을 한번 짜보자는 취지였지. 그걸 뭐 바른정당에서 내가 나간다 이런 의미로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제 측근들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남경필 지사가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출마를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을 생각해 보면요, 지난번 남경필 지사 처음 당선될 때도 다른 후보군으로는 다 진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의외로 제가 공천장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여론조사 숫자 보고 움직입니다. 예, 여론조사 숫자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남지사보다 더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후보가 없다면은 못 낼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영입 인사로 거론된 최준경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자질은 아주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이번에 조사한 거에 1% 아래의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 이제 여의도 정치권이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